다음 초점은 코스닥이야라고 이제 이미 정부가 방향을 딱 정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쉬고는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조정이 과연 나올 것인가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특징을 보면 샌디스크가 하도 올라가니까 이름도 중요하다. 세니까 샌디스크냐 뭐 이런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가격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에서 결국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여전히 아직도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독주 시대에서 네. 조금 쉽니다, 그죠? 네. 네, 수급들이 워낙 반도체 몰렸던 것이 약간 방산, 조선, 조방원 쪽, 그죠?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순환이 됐고, 그죠? 예. 코스닥 쪽으로 확 붙으면서,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는 조금 쉬는 구간인데 물론 소부장 얘기는 따로 할 거고 반도체 투톱만 보면 네. 조금 쉬는 구간인데. 네, 네. 늘 얘기하기가 조정 오면 사야지. 네. 조정 오면 못 산다니까요. 그죠? 네, 그럼요. 요즘에는 뭐 고점에서 팔고 좀 늘릴 때 잘 사야지 이게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조정이 거의 안 나오니까요. 맞아요. 네. 쉬고는 있지만 조정이 안 나온 게 문제인데 자 지금 뭐 반도체가 아무튼 투톱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좀 쉬고 있고 네. 또 소부장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코스피를 5,000포인트 보내겠다는 공약은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거죠, 달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 초점이 자 일단 코스닥은 왔어. 추가로 더 가겠지만 좋아. 더 갈 수는 있지만 다음 초점은 코스닥이야라고 이제 이미 정부가 방향을 딱 정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대형주 그다음에 조방원 뭐 그 외에도 뭐 기타 여타 종목들 뭐 여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네, 그죠? 그렇죠. 쉬고 있잖아요. 수익도 많이 음. 났고 이제는 5,000포인트 왔으니까 일단 좀 쉬어. 코스닥으로 그러니까 일단 더 이제 집중해 볼게라고 가다 보니까 반도체가 쉬고는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조정이 과연 나올 것인가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반도체를 좀 가지고 가시겠다는 분들은 아직도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져가야죠. 지금 반도체 지금 쉰다고 자 이제 수익 났으니까 다 덜어 코스닥으로 가자 100%. 아유 그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일정 부분을 소위 박아놓고 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아놓고 가야 되는 거고요. 네네. 반도체를 둘러싼 업황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의 특징을 보면 소위 말하는 M7들이 주춤합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벌써 이전부터 작년 연말부터 러셀 2000 주가 그러니까 중소형 주가 작년 연말부터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시장도 이제 코스닥이 한번 올 때가 됐다라고 괴리율이 워낙 뭐 코스피가 가고 코스닥이 못 갔기 때문에 특히나 뭐 알테오젠을 포함한 일부 뭐 코스닥 대응주가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코스닥 쪽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코스닥 쪽으로 확실히 수급이 좀 넘어오는 게 강력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반도체를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M7들이 대부분 다 좀 주춤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인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하물며 그렇죠. 샌디스크까지 네.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M7이 좀 약한 것은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비싸지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가 된다. 그 논리였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 M7들은 조금 더 기출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익성, 마진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좀 생긴다면 거기에서 결국 이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가격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샌디스크가 하도 올라가니까 야 이게 이름도 중요하다. 세니까 샌디스크냐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네, 사실 네. 샌디스크가 그렇게 올라갈 이유는 그렇죠. 별로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갈 정도인데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뭐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HBM 관련된 점유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국내 메모리 업체가 뭐 나쁠 려가 전혀 없는 상태고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을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뭐 15만 원 단계에서 지금 PBR 1.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2배 이상 갔던 적도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PBR 2배를 넘어서면서 과거 역사적인 고점을 다 깨고 올라간 상태거든요. 물론 PER은 하이닉스가 좀 더 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조금 상대가 높지만 다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들이 PER 20배가 넘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뭐 9배 언저리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7, 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이크론에 비해서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7이 좀 쉬어갈 때 오히려 이 메모리 반도체 밸류 체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급등각을 보였다는 것도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여전히 아직도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워낙 사실은 이제
스토리와 함께 실적이 같이 가는 섹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반도체 자체는 이제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은 이제 레소릭으로 그죠. 기대감을 땡겨서 쓰고 나중에 네. 뚜껑 열어보면 이거 안 따라오네 그런 건데요. 사실은 뭐 로봇도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거고 네. 반도체는 업황, 네, 실적 다 좋은 거죠.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이제 부담인 건데. 네, 네. 네. 주말에 이 삼성전자가 HBM4를 엔비디아에 먼저 샘플이 아니라 테스트 통과해가지고 이제 바로 다음 달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납품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뭐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네. 한국 경제 관련된 예, 뉴스가 맞아요. 나온 걸로 예. 아는데 뭐 과거에는 이 콜 테스트 관련해서도 뭐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 그랬죠. 예, 단독 나왔다가 아니라 예, 그랬고 예. 그랬는데 자세히 좀 보시면 과거에 HBM3 이 콜 테스트 통과 뉴스가 나왔을 때 전자가 어떻게 했나요? 아닌 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이 없죠. 나왔는데 아무 네. 말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연말에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고객사로부터 이 관련된 뭐 새로운 제품 HBM4에 대한 어떤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다.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담당자가 삼성전자에 방문을 해서 HBM4 테스트를 해봤더니 니네께 제일 좋더라라고 이게 전달했다는 뉴스 기사도 꽤 나왔던 터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당히 좀 절치부심했지 않습니까? HBM4 관련해서는 설계 변경, 기본 로직 다이도 바꾸고 하면서 설계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다르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HBM4 루빈 양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속도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11GB 이상의 속도를 또 요구하면서 설계가 좀 변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1월 달에 돌았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내비쳤고 충분히 뭐 11.7초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초당 11.7GB 정도의 속도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많이 보였던 터기 때문에 HBM3 12단이 어쨌든 콜 통과가 됐고 그게 시사하는 바가 4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다 정도의 분명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내러티브가 하이닉스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억눌려 있던 내러티브가 전자 쪽으로 좀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전자 쪽이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좀 네. 돌아선 거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주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하이닉스 쪽에서도 그런 기사가 났을 때 뭔 도구 소리예요. 우리는 벌써 납품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뭐 맞습니다. 우리는 배가 벌써 선적해서 보냈어. 네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기사 안 나오거든요. 그죠? 네네네. 안 나오는 거 보면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이제 자체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뭐 로직다 이런 데부터 해서 지난 가을에도 그 반도체 우리 센터장 한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원시 공정에서 삼성이 되게 성과를 냈다고. 근데 그 문제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네네네. 뭐 원시가 뭐 했는데 지금 얘기가 그죠. 네. 로직 다이에서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사실이 맞다면 예. 기술적으로 이게 사실이 맞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좀 더 높은 사양의 속도와 어떤 그런 성능을 요구하게 됐을 네. 때 그게 맞다면 제가 연말에는 분명히 웨이퍼가 투입이 됐다고 하이닉스 쪽에 웨이퍼가 투입이 됐다. 웨이퍼가 투입됐다는 것은 HBM4가 양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의미 있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1월달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스펙 상향을 계속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지만 하이닉스가 좀 곤욕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 변경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 얘기도 한번 있었잖아요. 네네. 그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는 자체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렇죠. 일시 디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직 다이를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빨리 대응이 가능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대만형한테 얘기해야죠. 그렇죠. TSMC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TSMC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요. 내가 네 거 쳐다볼 수가 없고 내가 너무 바쁜데 네가 설계 변경 해달라고 내가 지금 빨리 그걸 해주냐 대응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에서 조금 약간 뭐 좀 약간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돌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자가 좀 대응이 빨라지고 하이닉스가 그분에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하이닉스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워낙 이 내러티브가 전자가 눌려 있었잖아요. 뭐 작년에는 아예 HBM 쪽에서 성과를 못 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눌려있던 내러티브가 긍정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작년에 주가 상승폭이 뭐 하이닉스가 4배 올랐고 전자가 한 2배 올랐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전자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부장님 말씀하신 거죠. 얘기를 누군 이렇게 표현해요.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잘할 일만 남았다. 그렇죠. 약간 예. 비슷한 그 뉘앙스잖아요. 내러티브죠. 그죠? 맞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좋아요. 뭐 반도체 좋고 삼성전자는 뭐 의심의 의지가 별로 없고 오히려 조정받으면 네. 바로바로 올릴 거예요. 닉스가 고민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은 숫자로 표현이 될 것이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실적이 3년 사이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뭐 큰 흑자를 내다가 갑자기 또 막 적자 사이클로 접어들다가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PBR 아니면 이게 답이 없어. PR로 했다가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적자 나오면 이게 PR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PBR 기준으로 보다 보니 이제 뭐 하이닉스가 2배, 삼성전자 고점이 2배 이렇게 PBR 기준으로 접근했는데 이제 이런 사이클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레거시 디램이 사이클을 타다가 지금은 상당히 좋지 않은 레거시 디램의 사이클 상에서 HBM이라는 AI라는 게 뭔가 설득되면서 이 기존의 사이클론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레거시 디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HBM을 잘해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오른 거죠. 전자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 좀 덜 올랐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의 국면은 어떻습니까? 레거시 컨벤셔널 드램이 이제는 따라 올라가면서 하도 쇼티지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 보니까 HBM 수익률보다 레거시 드램의 수익률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HBM을 좀 못하더라도 그렇죠. 레거시 드램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니까 네.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하이닉스는 HBM으로 많은 수익을 내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도 좋아지고 또 레거시도 그래도 전자보다는 조금 더 적은 물량이지만 네. 이쪽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100% 지금 가격을 올린다 할 정도로 낸드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도 좋아지고 하이닉스도 좋아지는데 이제 내러티브가 이런 거죠. HBM에 대한 수익성 관련해서 워낙 좋았지만 하이닉스가 7, 8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게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전자가 10% 점유율에서 30%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한 50%대 초반 정도로 이제 점유율이 좀 빠지고 마이크론도 10%대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점유율이 조금은 이제 약간 파이 싸움에서는 조금 밀리는 거예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전체 시장이 커지니까 하이닉스 좋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은 작년에 많이 올랐다. 예, 그런 과정에서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기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내러티브 굉장히 좋아. 근데 좀 길게 보면 하이닉스도 결국은 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좀 그러니까 전자가 HBM4 납품한다 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전자는 안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3% 빠진다. 그럼 뭐 뉴스에 따른 내러티브고 결국은 하이닉스도 좋아지는 그림은 맞고 실적도 뭐 작년 대비 좋아지는 거니까 아직도 PR 기준으로도 뭐 7, 8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이닉스도 아마 다시 한번 숫자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를 사자. 롱숏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둘 다 롱롱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